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반이 된 남강 이승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1864년에 태어났습니다. 도산 안청호보다는 14년 먼저 왔고 마하트마 간디보다는 5년을 먼저 왔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느님이 큰 일을 맡기려 할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 몸과 가죽을 굶주리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승훈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은 태어난 지 8개월에 어머니 홍씨를 여의었습니다. 남강은 어린이에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이 할머니의 손길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사랑도 10살에 끝이 났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2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혜의 고아가 된 이승훈은 사람들이 소개로 유기공장으로 부자가 된 납청정에 사는 임일권의 방신부름꾼이 되었습니다. 11살의 고아 이승훈에게 삶의 길이 된 방사환이란 주인영감 임일권이 거처하는 방을 쓸고 닦고 잿더리, 화로, 요강 등을 챙기고 마실 물을 떠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사랑방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니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강이 뒤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투옥되어 오랫동안 영어의 생활을 보내고도 끄덕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훈이 어릴 때부터 모진 세월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이승훈은 한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몰래 울기도 하였으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람은 글을 알아야 한다면서 살림이 어려운데도 소당 공부를 시켜주시던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주인이 버리는 종이를 모아두었다가 틈틈이 글씨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 임일권도 기특하게 여겨 몸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승훈이 사람됨을 알게 된 임일권은 이승훈을 신임하여 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승훈은 틈틈이 유기공장 일을 눈여겨보며 언젠가 자신도 임일권처럼 사업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대담한 희망이요 야심이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이승훈을 눈여겨보던 이도재라는 이가 사위를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승훈의 성실한 인품을 보니 장래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도재가 사람을 보는 지인지명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늘 혼자 몸으로 외롭게 지내던 이승훈은 이도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임일권의 집을 나와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임일권에게 청하여 예상으로 유기그릇을 떼어다가 행상을 하였습니다. 장돌뱅이가 되어 평안도 일대는 물론 황해도에까지 발을 뻗었습니다. 10년 동안의 행사에서 모은 돈과 평안도 갑부인 철산 오삭주의 돈을 빌려서 이승훈도 당당히 유기공장을 새로 세우고 상점도 내었습니다. 이승훈은 임일권의 유기공장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공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꾼들의 품삯도 후하게 주었으며 작업복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공장주들이 자기들은 개선할 생각은 않고 이승훈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승훈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여 평양에 지사를 내고 서울에도 지점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이승훈은 그동안 양반들에게 반말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을 당하고 관리들에게 수탈당한 일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승훈도 양반이 되고자 차 한 벼슬을 샀습니다. 거금을 주고 참봉 벼슬을 산 이승훈은
드디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중 없이 혼자 양반 행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동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종친들을 모아 여주 이씨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에 널찍한 서당을 지어 강명의숙이라는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문에 능한 이문여와 경서에 밝은 이동익을 훈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씨 종친의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승훈 자신이 가난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였던 한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승훈은 종친들의 자녀들이 서당에서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소리내어 글 읽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승훈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도프를 입고 드나드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명문의 권위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때가 40 전후에 아직 작년 때의 일입니다. 다만 이승훈의 지난날을 잘 아는 기존 양반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여 가급이면 그들을 피하였습니다. 남강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남강의 이름을 들먹일 까닭이 없습니다. 이승훈은 장사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 식견이 넓고 정보가 빨랐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나날이 기울어지기가 서산나길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승훈은 돈 장사를 하다가 일본 상인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승훈은 일본 사람이 양반이고 한국 사람은 모두가 힘없는 상놈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승훈이 용동 이씨 집성촌에서 가짜 양반 노릇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승훈이 나이 43세 된 1905년 11월 18일에 을사조약이 일제강압으로 맺어지고 나라 안에서는 민영원이 자결하고 나라 밖에서는 이준이 분사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얼본 여러분, 혈통으로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던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의 타락으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지금은 평등사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민주시대입니다. 이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면 하느님의 아들이냐 어버이의 아들이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은 성령으로서 난 얼라요, 어버이의 아들은 탐진치로 사는 죄나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